100여 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떠났던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지 나흘째인 오늘 탑승객 5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을, 민주당은 총기 폭력을 지목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큰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사회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뉴욕시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 기술 관련 교육과 취업 기회 마련 등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이 재시행됩니다. 법안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최근 뉴저지주 전역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주 환경국이 가정과 업소에서의 수돗물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뉴욕 JFK 공항으로 향하는 델타 항공편의 기장이 음주 비행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기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금된 상태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임신부가 자신의 2살 아들이 쏜 총에 맞아 뱃속의 아기와 함께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총기가 장전된 채로 침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00여 년 전 바다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떠났던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지 나흘째인 오늘 이곳에 타고 있던 탑승객 5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은 오늘 오후 잠수정 운영업체 오션게이트를 인용해 지난 18일 북대서양 해저 4,000m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심해로 내려갔다가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객 5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표에 몇 시간 앞서 미 해양경비대는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에서 1,600피트 떨어진 곳에서 잔해 더미들을 발견했고 이것이 잠수정 타이탄의 원뿔형 꼬리 덮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잠수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수정 타이탄은 지난 18일 아침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저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러 심해로 내려갔다가 2시간이 채 안 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다국적 수색팀은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고 실종 이틀째인 지난 20일 쾅쾅 치는 듯한 수중 소음이 탐지된 해역을 중심으로 16,000제곱킬로미터를 수색했습니다. 당시 이 소음이 잠수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조 요청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잠수정에 실린 4일치 산소통은 오늘 오전 7시경 바닥났을 것으로 추정돼 수색팀은 오늘 오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방위적 수색 작업을 벌여왔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에는 이 여행을 주도한 회사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최고 경영자인 스톡턴 러시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또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파키스탄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오션게이트 최고 경영자의 부인 웬디 러시는 111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에서 사망한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12년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시도어와 아이다 스트라우스 부부는 타이타닉호 1등석에 오른 탑승객이었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 위기를 맞은 후 부부는 구명 보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다른 탑승객에게 양보한 뒤 타이타닉호에 남아 한날 한시 눈을 감은 감동적인 사연으로도 유명합니다. 한편 잠수정 운영사의 안전 불감증과 면피성 행태가 속속 확인돼 논란이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잠수정 운영사 오션게이트는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탑승객들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심지어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탑승비가 3억 원이 넘는데 단돈 몇만 원짜리 게임기 조종기인 조이스틱으로 잠수정을 운항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존 모우거 미 해안경비대 소장은 해저 아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환경이라며 발견된 잔해는 선박의 치명적인 내부 파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즉각 전달했고 5명의 시신에 대한 수색 및 수습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을, 민주당은 총기 폭력을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회를 살면서 인식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은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의료 접근성, 정치 갈등, 약물 중독, 총기 폭력 등을 미국의 매우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집권당인 민주당, 야당인 공화당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매우 큰 문제로 지목한 이들은 공화당 지지자가 75%였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52%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총기 폭력이 매우 큰 문제라고 답변한 이들의 비중은 민주당 쪽에서 81%였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38%로 나타났습니다. 민주공화 진영의 이 같은 인식 격차는 기후변화에서 64%와 14%, 불법 이민에서 70%와 25%, 인종차별에서 55%와 14%, 연방정부 재정적자에서 39%와 72% 등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같은 사회 양극화 현상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표하는 양대 후보가 맞붙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선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2%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치 가능성 자체를 미국이 겪는 매우 큰 문제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가 각각 63%와 62%로 비슷한 수준에서 중대 문제로 인식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전반적 추세에 대해 경제정책, 범죄, 불법 이민에서 공화당에 동의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러 다른 문제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65%였지만 공화당 지지자에서는 그 비율이 7%에 그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교육부와 협력해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뉴욕시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첨단 기술 교육으로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과 펠릭스 마토스 로드리게즈 큐니 총장과 함께 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술 혁신 교육을 위해 구글과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이를 통해 뉴욕 시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첨단 기술 관련 교육은 물론 대기업 고용의 기회를 넓히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학생들의 기술 혁신 교육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는 미래에 맞게 차세대를 교육시키고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도울 것이라며 구글과 협력해 이같이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인턴 근무를 학점과 연계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립대학뿐 아니라 Future Ready NYC 프로그램과 연계된 고등학교 100여 곳에 무려 1,900만 달러를 투자해 첨단 기술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구글과 협력해 공립학교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뉴욕시 교육국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Future Ready NYC와 협력해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혁신 분야에서 근무할 준비가 되도록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Future Ready NYC는 애담스 정부가 인재 개발과 실질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한다는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위해 뉴욕시 공립학교에 무려 3,3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주가 무력화된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연방항소법원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뉴저지주가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저지법의 르네 마리 범 판사는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법이 너무 과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상당수 내용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실은 총기 폭력의 위험이 없어야 하는 도서관, 공원, 동물원 같은 장소에서도 총기 휴대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뉴저지 주 검찰도 공공안전에 치명적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법이 앞으로 항구적으로 시행될지 또는 폐지될지의 여부는 현재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종료돼야 나올 예정입니다. 이로써 뉴저지주 공원, 해변, 공항, 의료시설, 놀이터, 레크레이션 시설, 카지노, 공공도서관, 박물관, 주점과 식당, 공연장 등에서는 드러나지 않게라도 총기를 휴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이 재시행됨으로써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총기 소지로 체포될 때는 3급 범죄로 최대 3년에서 5년 징역형에 최대 15,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뉴저지 총기 휴대 제한법은 총 25개 범주의 공공장소를 이른바 민감지역으로 지정해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해 뉴욕 JFK 공항으로 향하는 델타 항공편의 기장이 음주 비행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델타 항공 조종사의 음주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해당 기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현재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된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ABC 뉴스 등에 따르면 62세 델타 항공 조종사 로렌스 러셀 주니어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경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공항에서 음주 비행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그는 당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공항을 출발해 뉴욕 JFK 공항으로 향하는 델타 항공 DL-209편의 기장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러셀이 체포된 이후 해당 항공편은 취소됐고 항공사는 고객에게 즉시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공식 성명을 통해 본사는 승무원 중 한 명이 에든버러 공항에서 구금됐음을 확인했다. 당국의 조사를 돕고 있으며 항공기 취소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러셀은 영국 철도교통안전법 93조, 즉 호흡, 혈액 또는 소변의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한다는 법에 따라 지난 19일 에든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음주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9월에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에서 가브리엘 라이 슈레더라는 조종사가 음주 상태로 비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 경찰은 러셀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며 현재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러셀은 곧 법정에 출두해 법에 따라 형량을 선고받게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한 만삭의 임신부가 자신의 2살 배기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총기를 장전된 상태로 침실에 보관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임신부는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뱃속의 아기와 함께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하이오주 노워크 경찰국은 지난 16일 임신 33주 차였던 31세 여성 로라 일그가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경찰서장에 따르면 일그는 총격 직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2살 아들이 실수로 자신의 등에 총을 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일그를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응급 제왕 절개술을 실시했지만 뱃속의 아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일그도 몇 시간 뒤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일그의 자택안 침실 스탠드에서 9mm 권총 등 장전된 총기 3정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총기들은 당시 외출 중이었던 남편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그는 사망하기 전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빨래를 하는 동안 아들이 평소 잠겨있던 침실에 들어가 총을 갖고 놀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장전된 총을 가지고 놀다가 가족들을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3살 배기 여자아이가 권총으로 자신보다 1살 많은 언니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이의 부모를 포함 무려 5명의 성인이 집에 있었지만 아이들을 총기가 놓인 침실에 방치하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40%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의 가정은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 총기 소지 가정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전체 회의에서 줄리 킴 변호사를 주 법원 버겐 카운티 지법 판사로 인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김 변호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저지 주 법원 버겐 카운티 지법 판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7년입니다. 김 판사는 이원규 심장내과 전문의와 장화인 AWCA 설립자의 딸입니다. 줄리 킴 판사는 지난 2021년까지 10년 넘게 AWCA 이사를 맡아 봉사해왔습니다. 뉴욕대학교와 보스턴 칼리지 MBA를 거쳐 시튼홀 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줄리 킴 판사는 콘 리플랜드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가정법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 중 5대 4로 이번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는 1년 계약 시 3%, 2년 계약 시 첫 해에 2.75%, 2년 차에 3.2%가 인상됩니다. 한편 1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은 맨하탄 시청 인근의 렌트 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 표결장에 모여 렌트비 동결을 요구하면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결정에 야유를 보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집세까지 오르면 거리로 내몰리는 뉴욕 시민의 수가 증가할 것이기에 시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40년 만에 뉴욕에서 열리는 22회 미주체전에는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34개 지역에서 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꿈이 있는 뉴욕에서 하나가 되는 미주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대회 개막식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베터랑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23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체육대회는 사흘간 아이젠하워 파크 스포츠센터와 나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K-팝과 국악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의 볼거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체육을 통한 긍정적 사고의 발달, 한인사회 소통과 화합, 참여의식 확대로 인한 한인 커뮤니티 결속 강화를 목표로 2년마다 열리던 미주체전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 4년 만에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 아이슬란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바이킹 크루즈 넵튠에 탑승한 승객 13%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CDC는 바이킹 크루즈 넵튠을 타고 2주간의 여행을 한 전체 승객 838명 중 13% 이상인 110명이 노로바이러스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CDC는 넵튠의 사례를 포함해 크루즈선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올 들어 13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보고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크루즈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밀집된 선박에 탑승하는 바이러스성 벌레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과 세균이 쉽게 퍼질 수 있는 크루즈에서 위장병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